고양이를 처음 입양하거나 혹은 아직 중성화를 미루고 계신 분이라면요, 한 번쯤은 꼭 이런 고민 해보셨을 겁니다. 중성화 수술 꼭 해야만 하는 걸까? 괜히 아프게 하는 건 아닐까? 자연스럽지 못한 건 아닐까? 혹은 반대로 안 하면 고양이가 너무 힘들어하진 않을까 하고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실 텐데요. 사실 저도 25년 동안 수의사 생활하면서 수많은 보호자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매번 드리는 대답은 똑같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요,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않거든요. 고양이의 중성화 수술은요, 장점도 분명히 있고요, 단점도 분명하겠습니다. 어느 한쪽이 100% 맞다고 말할 수는 없는 주제입니다. 자,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요, 25년차 수의사로서 가능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과학적 데이터와 통계를 기반으로 중성화 수술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많은 분들이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고양이 중성화 수술의 장점과 단점을 하나씩 짚어드리고요, 중성화 수술 여부에 따른 수명 차이와 질병 통계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용어부터 정리해 보면은요, 중성화 수술은요, 암컷의 경우는요, 난소와 자궁을 제거하는 난소 자궁 적출 수술, 수컷의 경우는요, 고환을 제거하는 고환 적출 수술을 의미합니다. 중성화 수술의 장점은요, 첫째로 생식기 관련 질병의 예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중성화 수술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암컷 고양이에서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았을 경우는요, 가장 위험한 질환은 바로 자궁축농증입니다. 자궁축농증은요, 자궁 안에 고름이 차는 응급질환으로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요, 폐혈증으로 진행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중성화 수술한 암컷은요, 자궁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질환의 위험성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또한 연구에 따르면요, 첫 발정 이전에 중성화 수술한 암컷 고양이의 유선 종양 발생 위험이 약 91%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컷의 경우에도요, 고환종양, 전립선 비대, 회음부 탈장 등의 발생 위험 역시 현저히 낮아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요, 호르몬에 의한 스트레스 행동이 감소하게 됩니다. 발정 주기가 오는 암컷 고양이를 키워보신 분은 아마 아실 겁니다. 밤새 크게 울고 식욕이 떨어지고 불안하게 돌아다닙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요, 고양이도 보호자도 굉장히 지치게 되는 거죠. 수컷의 경우에는요, 발정기에 탈출을 시도하거나 스프레이나 마킹을 한다거나 다른 고양이에게 공격적으로 변하는 이런 행동들이 나타납니다. 중성화 수술 이후에는요, 이런 호르몬 관련 행동들이 상당 부분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이미 오래전부터 형성된 학습된 행동은요, 중성화 수술 후에도 바로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요, 중성화는 분명 행동 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근본적으로 수명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오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데이터입니다. 미국 벤필드 펫 호스피탈의 반려동물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요, 약 46만 마리의 고양이를 분석한 연구 결과 중성화된 암컷 고양이의 평균 수명은요, 중성화 안 된 암컷 고양이들보다 약 39% 더 길게 살았고요, 중성화된 수컷은요, 중성화 안 된 수컷보다 무려 62%도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성화된 암컷은요, 약 15년을 살았고 중성화 안 된 암컷은요, 약 10년밖에 못 살았다고 합니다. 중성화된 수컷은요, 11.8년을 살고 중성화 안 된 수컷은요, 7.3년밖에 못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데이터는요, 미국 내에서 병원에 방문한 고양이를 기반으로 한 통계고요, 우리나라와는 달리 외출묘가 많다는 변수가 반영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중성화가 안 된 수컷 고양이의 외출이 가능하다면요, 사고를 많이 치게 되기 때문에 수명이 짧은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해봅니다. 물론 이 수명의 차이가 중성화 하나만의 영향은 아닐 겁니다. 중성화를 한 고양이는요, 대체로 실내에 있게 되며 더 안전한 실내 환경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수명에 절대로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수명이라는 방향성만 놓고 본다면요, 중성화된 쪽이 더 길게 사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다음은 중성화술의 단점인데요, 중성화술의 단점은요, 비만 위험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살이 찌는 거죠. 중성화 이후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부작용은 비만입니다.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대사율이 낮아지고 식욕은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특히 수술 후에 에너지 요구량이 20-30% 감소한다는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비만은요, 고양이에게 당뇨, 관절염, 요로 질환 등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중성화 후에는요, 사료 조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술 후 중성화 고양이용 사료로 전환하거나 급여량을 줄여서 조절해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로 남자 고양이에서는요, 하부 요로 질환의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중성화된 수컷 고양이는요, 빈뇨기의 통로가 다소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하부 요로 질환, 특히 요도 폐색의 위험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단 이것은요, 수분 섭취량과 사료의 종류에서 좌우되며 예방을 위해서는요, 반드시 습식사료 위주와 충분한 음수량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또 세 번째로요, 특정 암 위험이 증가한다고도 합니다.
중성화하는 고양이에서는요, 적은 확률이지만 비만세포종, 백혈병, 림프종 같은 암의 발병률이 약간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성호르몬이 가지고 있는 면역 조절 기능이 사라지면서 발병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만 현재까지의 종합적인 데이터를 보면은요, 생식기 관련 질병의 예방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낮은 암의 발병률보다는요, 더욱더 수면 연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전방적인 우리 의학계의 견해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성화 수술을 위해서는요, 전신마취 위험성을 견제한다는 것입니다. 중성화 수술은요, 전신마취를 요하는 수술이고요, 마취는요, 언제든 위험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젊은 고양이에게 마취의 위험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지만은요, 심장질환이나 다른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요, 사전검사와 충분한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리고 건강한 고양이의 마취 사고 비율은요, 1만 마리당 1마리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성화 수술에 대해서는요, 저도 어느 정도 중립입니다. 하지만 수의사로서 약간의 의견을 드린다면요, 중성화를 선택하든 선택하지 않든 그 이후의 관리가 결국 여러분의 고양이 건강을 결정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중성화 수술의 여부가 아니라 그 이후 우리가 얼마나 잘 돌봐주냐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수의사 윤쌤이었고요. 오늘은요, 고양이 중성화 수술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중성화 여부에 따른 수명 데이터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영상 1500편의 핵심만 골라 담았습니다. 집사들을 위한 평생 필독서 윤쌤의 고양이 상담소, 지금 전국 서점에서 만나보세요.